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저는 인피니티 코칭의 대표이고 고려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코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칭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팟캐스트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코칭의 배경이 되는 주요 이론을 설명하는 코칭은 과학이다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나눌 내용은 코칭의 게슈탈트적 접근 방법입니다. 리더십 개발을 위해 코칭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기업이 적지 않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코칭은 생소한 분야입니다. 무엇보다 코칭이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인 스킬이나 리더십 스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칭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매우 과학적인 원리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컨텐츠를 준비한 건데요. 생각을 내려놓고 감각에 집중하라. 이 말은 게슈탈트 접근의 창시자인 펄스가 한 말입니다. 게슈탈트 기법은 빈스방거의 현 존재 치료,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과 더불어 3대 실존 치료 중 하나인데요. 현상학에 기반을 두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상학이 뭐냐면 생각이라든가 개념, 관념의 틀을 벗어나 순수한 알아차림만을 추구하는 분야인데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 사람의 의미를 해석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을 묘사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현재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장면을 사진처럼 선명하게 묘사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원하는 상태로 다가간다면 어디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몸의 어느 부위에 느낌이 오나요? 어떤 종류의 감각이 느껴지나요? 게슈탈트 접근법은 특히 대표적인 코칭 대화 모델인 그로우 모델에서 R, 즉 현실 탐색 부분의 역할을 설명해 줍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인식을 잘 해야 원하는 상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격차가 명확해지고 그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변화 행동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코액티브 대화 모델인 10-80-10 원칙에서는 전체 프로세스의 80%가 탐색 과정인데요. 탐색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에 집중해서 상황을 인식하다 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알아차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자신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고 현재의 상황을 탐색하는 데 사용하는 은유, 상상, 시각화, 신체의 움직임, 전신을 사용한 감정 표현 등은 모두 게슈탈트 치료법에서 사용되는 것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게슈탈트 심리학이 어떤 이론인지 어떤 원리에 기반하는지 알아볼까요?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인간 삶의 본질은 생물학적이든 영적이든 의미 있는 전체로 규정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법들이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좌절되고 또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게슈탈트 원리로는 전경과 배경의 원리, 분명한 전경을 형성하여 완결지으려는 원리, 지각된 장에서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개념을 끌어내려는 심리적 욕구, 특히 일부 정보가 빠졌어도 그 부분을 채워서 전체로 지각하라는 경향성 등은 주로 지각 실험을 통해 도출한 결과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로 전경과 배경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전경과 배경의 원리는 욕구가 일어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이 충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패러다임인데요. 한 개인에게 전경으로 떠오르는 것은 대개 그 사람에게 가장 관련 있거나 의미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의 주요 관심사를 나타냅니다.
저의 경우 임신 중에 길을 걸을 때 임신한 사람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임신한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는 임신한 사람이 주요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한 배경은 정경이 되는 경험의 배경으로, 예를 들면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때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은 배경이지만 좋아하는 곡이 나와서 음악에 집중하는 순간 전경이 됩니다. 놀고 싶은 욕구를 충분히 해소한 아이가 이후에 공부에 더 깊이 집중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게슈탈트 이론에서 건강한 사람이란 정경과 배경을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경직된 사고를 가지거나 우유부단해서 명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적절한 정경이 형성되지 못하고 적절한 게슈탈트를 완결짓지 못해 미해결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미해결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처럼 남아서 새로운 게슈탈트의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신으로 머물거나 타인이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두 번째로, 지각된 장에서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개념을 끌어내려는 심리적인 욕구. 펄스는 개인이 처한 환경적인 장의 맥락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지각을 하는 구성원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성실하고 팀에 해가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집에 아내가 큰 병을 앓고 있어서 혼자 새 아이를 챙기며 출근을 하느라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처지가 굉장히 딱하게 느껴지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크게 늦지 않고 회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그 구성원이 오히려 성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습관은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일부 정보가 빠져 있어도 그 부분을 채워서 전체로 지각하려는 경향성. 이 원리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완결을 지어 전체로 인식하려는 경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결되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인 긴장감을 경험하는데요. 이러한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완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사귀던 연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버림받은 사람은 혼자서 계속 이유를 찾겠죠. 처음엔 상대를 비난하는 마음이 크겠지만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한 책망으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움으로써 게슈탈트를 완결 지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연애에 안 맞는 사람이야 등등. 이처럼 자기 비난으로 완결된 게슈탈트는 건강한 자아상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음 연애를 할 때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게슈탈트 치료는 3대 실존 치료 중 하나라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게슈탈트 치료의 핵심 기제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직접적인 경험에 집중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또 미해결 과제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거나 진실 또는 근원을 찾게 된다는 데 기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끈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물론 선택의 결과가 반드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존주의 접근에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알아차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선택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세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설명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본인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능력을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우리는 모두 무엇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생각하고 행동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